몇 억이라도 몇 천만 원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만 고민을 하셔도 매도 타이밍이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양지영 RNC 연구소의 저는 양지영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가 80평형대가 80억 원을 찍었잖아요. 이제 어마어마한 가격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정말 정상적인 가격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좀 그렇지 않다. 비정상적인 가격이고 거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2013년에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까지 하면은 최장 이제 8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8년까지 상승세를 가져간 적이 없었어요. 최장의 어떤 상승세를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가격 상승률을 좀 보면은 KB 기준으로 하면요. 전국이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31%가 올랐어요. 그리고 5개의 강력시에도 31%가 올랐고 수도권은 45%가 올랐어요. 서울은 얼마나 올랐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서울 같은 게 같은 기간에 60%가 올랐단 말이에요. 단지별로를 보면은 대장주라고 꼽히는 마레프 같은 경우에 전용 84제곱미터가 2013년 당시에는 6억 원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8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올랐다. 이 가격에 살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최고가를 또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시중의 상품이라는 건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그 본연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본연의 가치에다가 미래 가치까지 반영이 된 부분들이라고 봐요. 서울 아파트는 언젠간 다시 오른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지금 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이제는 조금은 조정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집값 조정을 더 압박하는 부분들이 좀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영끌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스탑 해야 되는 시기이다. 지금이라도 지금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작은 여력이 있고 투자 기간을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몇 억이라도 몇 천만 원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것인데 굳이 이 꼭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투자 시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공급 물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금리 부분이 있고 부동산 정책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들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을 거고 시중 유동성도 있을 거고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할 때에 어떤 한 가지의 요소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계속 제로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상승 압박감을 지금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준금리는 그대로이지만 시중금리, 대출금리는 이미 오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세금 부담에 있어서도 이제 보유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살 사람 입장에서 선뜻 말수를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들이 막 통해서 거래가 안 이루어지면서 매수세가 꺾이면서 집값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 그 뉴스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실거래가를 보면은 일부 단지들을 제외를 하고는 최고가에서 상승을 못 뚫고 오히려 가격이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팔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3주택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75%까지 물려야 되는 상황에 누가 팔겠습니까? 증여라든가 혹은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든가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얘기를 이제 하는 부분들이 양도세 중과에 대한 세금 부담만 줄여주더라도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져가겠다라는 분위기가 더 강한 거고요. 오히려 1주택자 분들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진짜 오를 만큼 올랐다. 이 정도 올랐으면 됐지.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죠. 1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양도세 부담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은 좀 팔고 좀 갈아타기 구간을 좀 기다릴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이제 매도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우량의 매물을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셔도 되죠. 신호라기보다는 이제는 부동산 시장도 주식 시장처럼 대응을 하는 거지. 지금 매수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단기적인 반등을 보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하락 구간을 보고 들어갈 것이냐, 그것만 고민을 하셔도 매도 타이밍이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단기적인 구간이 분명히 있겠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인 하락 구간이 더 길 것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좀 기다리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이 눈에 띄는 구간을 좀 고민을 한다면 상기 신도시라든가 주거 로드맵이라든가, 사실 이제 상기 신도시 전에 주거 로드맵이 6만 호 먼저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 물량들과 상기 신도시의 물량이 입주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주거 로드맵의 입주 시기는 한 2023년 정도가 될 것 같고,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빠르면 그렇게 입주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 2027년 그 정도 되면은 상당한 많은 물량들이 입주가 시작이 될 거라는 거죠. 입주 물량만 보더라도 들어갈 타이밍이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같이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내년 이후를 보면은 실수요자, 투자 수요는 움직이기 힘든 구간이다. 금리 부분이 부담감이 되고 대출의 어떤 규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분명히 빠질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죠. 근데 투자 수요가 빠진 상태에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실수요자들만 움직이는 시장에 있어서는 집값의 어떤 움직임이 가파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봐도 보이지 않아요. 이미 다 오른 지역이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때 터지고 나서 타이밍이 2013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저점 시기, 집 사야 되는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사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몇 없었어요. 집값이 오르면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집값이 떨어지면 나도 팔아야 될 것 같이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잘하기 위해서는 성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좀 과감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늘 그래프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주시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꼭지인 상태에서 내가 들어갈 매수 타임을 잡고 이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느긋하게 매수 타임을 천천히 기다리는 시기인 거지, 지금 막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매수 타이밍 하면 답답해지죠.